자,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겠죠? 1번.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 얘기한 겁니다. 자, 우선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 얘는 부분집합이죠. 그럼 부분집합은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집합 기호를 쓰고 그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여기 원소 있네요. 그럼 진짜 이것은 A의 부분집합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이 원소이냐? 3이 원소가 되진 않죠. 원소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네 개 중에 3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이건 집합인데 이거 원소네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이 여기 중에 없네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1이 이렇게 원소가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자, 1과 2를 가지고 있는 이게 집합인데 걔가 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과 2는 여기 있네요. 여기. 원소죠, 원소. 그럼 얘가 맞으려면 1과 2를 집합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A의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니까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여기 2하고 3이라는 집합. 집합이니까 부분집합? 아니죠. 이거는 A 입장에서 보면 A의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얘는 맞게 쓰려면 2, 3이 바로 A의 원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맞고자 하는 정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원소를 모두 합쳐라. 자, 우선 이것이 무엇인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B 여 차집합, A 여집합. 자, 여러분 꼭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 한번 자, 공식같이 기억해야 되는 이 차집합을 바꿔봅시다. 교집합, 여집합.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B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두 번 하면 A.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보기 좋게 여러분 보기 좋게 써주면 이렇게 되고, 자, A여 B A 봐보죠. A 교 B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A 차집합 B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A에서 B를 뺀 나머지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럼 저기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원소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 3, 1, 3 공통이네요. 그럼 여기에 공통 쓰고 1, 3. 그 다음 2하고 6이 남았는데 여기에 2하고 6을 써야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바로 얘를 얘기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준 거 얼마입니까? 답은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질문 보시면 U의 부분집합 A의 개수. 자, 소유격이 붙었죠. 부분집합 A인데 그것은 U의 부분집합. 그럼 U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U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U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문제에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집합, 얘의 만들어지는 이 A라는 부분집합, 걔는 2하고 3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보시면 A라는 집합 안에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2 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2 또는 3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가 들어있던지 3이 들어있던지 2, 3이 들어있던지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모두 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A라는 집합의 답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들이 답이라면
만약에 답이 아닌 건 뭘까요? 답이 아닌 것은 부분집합은 맞는데 그 부분집합에 뭐가 없습니까? 2하고 3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많고 답이 아닌 건 적은 경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이 되는 걸 찾을 수도 있지만 답이 안 되는 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경우인데 전체 2의 5승이라는 거듭제곱에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답이 아닌 거. 자, 답이 아닌 거는 2하고 3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2하고 3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 이렇게 뺀 거. 그러면 이거는 절대 2하고 3이 없으니까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알듯이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계산해 줍니다. 2를 5번 곱하니까 32고요. 2를 3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8입니다. 32에서 8 빼니까 얼마죠? 네, 24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집합은 얼마냐면 1부터 12까지 그럼 1부터 12까지 12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붙는데요.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중요한 거겠죠. 자, 첫 번째 A에다가 X를 합쳤더니 X가 나왔다. 이건 어떤 독특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집합에다가 X를 합쳤더니 X가 됐다는 얘기는 A라는 집합을 X라는 집합이 이미 포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A라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X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원소로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분집합이니까 이것은 A의 원소 얼마? 1, 2가 반드시 X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1과 2가 X에 포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집합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교집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B에서 A를 빼랍니다. 그럼 A에 들어가는 거 빼니까 못 빠지죠? 네, 2만 빠집니다. B에서 A에 들어가는 걸 뺀 나머지 바로 얼마입니까? 3, 5,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걔하고 X를 했더니 5하고 7이 되었다. 자, 여러분 교집합이죠? 그럼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도 가지고 여기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바로 5, 7이라는 걸 X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5하고 7은 X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건 다 이용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건 왜 안 되죠? 네, 그렇죠. 3은 여기 있지만 뭐에 없기 때문에? X에 없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이 X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건 이렇게 됩니다. 원소 사이의 조건을 봤더니 1, 2 가지고 5, 7 가지고 3은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을 찾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 자, 누구의 부분집합? U의 부분집합. 그럼 답 써볼까요? 자, U의 원소는 12개니까요. 그럼 1, 2 가지고 5, 7 가지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3은 가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를 더 빼주죠. 그럼 얘는 2에 12에서 5를 빼니까 몇 승? 7승.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5번이죠. 자, 두 부분집합 저거에 대해서 자, 이게 바로 뭔지 한번 볼까요? A라는 값을 가지는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A교 B여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죠? A 차집합 B를 뜻하죠? 그럼 바로 이곳에 6, 7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의 원소는 3개인데, 그럼 여기가 바로 3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B라는 집합에는 분명히 3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이 안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4, 이거 얼마가 돼야 된다? 3. 그래서 A는 얼마요? 7.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고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자, 우선 잘 보시면 이것의 부분 집합을 목적어입니다. 그걸 원소로 가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X라는 집합에 뭐가 들어가 있죠?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소는 숫자가 아니라, 자, 원소로 무엇을? 집합, 이것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래요. 제가 몇 개만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의 부분 집합, 우선 A로 구성이 된 집합이 있을 수 있고 BC로 구성이 된 집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원소가 된다. 자, 그러면 부분 집합. 그러면 여러분, 이 S의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공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래서 막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여기 조건이 하나 걸려 있네요. 조건. 자, 그래서 무슨 뜻이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X의 원소면 그 A라는 집합을 여기에서 차집합을 해준 결과도 원소가 되더라. 그럼 네가 들어가면 나도 들어간다 라는 바로 뭐가 구성이 되냐면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세트. A라는 것과 S 차집합 A라는 것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공동체.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도 원소가 되었고 B도 원소가 되었다면 그 두 개를 합집합을 한 거 역시 원소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합집합을 한 거 역시 원소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집합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으면 A하고 B를 합집합한 결과 역시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새로 합쳐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 그런데 이 구성되는 이 집합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질 거죠? 바로 S의 부분 집합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원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라는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A, B, C. 자, 그럼 S의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보면, 자, 공집합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하나의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S라는 집합에서 그 집합을 차집합한 것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그럼 공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S라는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준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S네요, S. S. 이걸 성분, 원소로 한번 써보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원소. 공집합. 바로 A, B, C. 모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걔는 만약에 원소가 되었다면 S 빼기 A로 계산이 된 누구죠? 네, 맞습니다. BC죠, BC. 그래서 A는 BC와 같이 다녀야 됩니다. 세 번째, B가 됐다면 이제 누가 되죠?
C, AC 이렇게 돼야 되겠죠. C였으면 뭐가 됩니까? C였으면 여기는 A, B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혹시 또 빠뜨린 거 하나 있나 볼까요? 자, 공집합. 1개짜리 집합, 2개짜리 집합, 3개짜리 집합.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네요? 그럼 이 8개가 뭐가 구성이 된 거죠? 이 세트가 구성이 된 겁니다. 얘랑 얘랑 같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 한번 진짜로 만들어 봅시다. 자, X라는 집합은 이러한 부분 집합들이 원소가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 집합들의 원소가 되는데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얘기죠. 그럼 제가 공집합을 썼습니다. 원소가 됐죠? 그럼 그걸 쓰는 순간 뭐도 들어가야 돼? 네, 맞습니다. 세트 A, B, C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집합기호로 문을 닫을까 생각해 봤는데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자, 잠깐 여기로 가보면 뭐가 있었죠? 네, 2개의 원소가 되었을 때 그 2개를 새로 합친 것 또한 분명히 써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합친 것 또한. 그러면 제가 2개의 원소를 썼으니까 이 2개를 뭐 합니까? 네, 합집합 해보세요. 다행이네요. 2개를 합집합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되죠. 그럼 걔는 이미 원소로 돼 있으니까 더 집어넣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합기호로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2개의 조건을 만족한 첫 번째 집합 X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 첫 번째 X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X라는 걸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뭐 갖고 만들까요? 우선 A라는 원소 1개짜리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A. 자, 그러면 세트 구성이 돼 있죠? A가 들어가면 B, C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2개를 썼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랬죠? 합집합 한 거 역시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그럼 2개를 합쳐보세요. A, B, C. 이게 꼭 또 새로 생기네요. 그러면 집합기호로 닫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A, B, C랑 세트가 되는 게 누구죠? 네, 맞습니다.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 하나로 시작했더니 이거에 세트. 합친 거, 너도 세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만들어 볼까요? 이제는 B로 만들면, 자, 뭐 들어가야죠? 세트. A, C. 자, 그 다음 뭐 하죠? 합쳐. A, B, C. 자, 그럼 뭐 하죠? 세트. 이렇게. 그래서, 자, 또 하나 만들면 C. 세트. 합쳐. 그 다음 세트.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작이 될 때 A만, B만, C만. 선생님 그럼 A, B 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네, 그렇죠? 2개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쓰는 순간, B를 쓰는 순간, 자, 뭐가 들어가죠? 네, 세트 들어갑니다. B, C.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죠? A, C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게 뭐죠? 네, 합쳐야죠. 합쳐. 그럼 여기 A에다가 B, C를 합치면 뭐가 되죠? 네, A, B, C입니다. 자, A, B, C를 쓰는 순간, 네, 바로 공집합, 세트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썼더니 조금 왕따 같은 게 남아있죠? C는 안 되나요? C? 자, C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도 합쳤지만 얘를 이렇게 한번 합쳐봅시다. 원소가 되어 있는 건 다 합치라 그랬으니까. 자, 쟤를 합치면 뭐가 되죠? 네, 맞습니다. A, B가 되네요. A, B 들어가면 뭐가 되죠? 네, 세트. 바로 누굽니까? C. 그렇구나.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부분 집합이 원소라 그랬으니까 2개짜리 원소 A만 쓰면 하나, 둘, 셋, 4개짜리 B만, C만. 그리고 얘네들을 2개 이상씩 집어넣습니다. A와 B 집어넣었더니 결국 들어갈 거면 총 전체 경우가 다 들어가는 경우 C도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2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이 5개의 가지수가
바로 우리가 X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숫자. 5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라는 집합은 5개의 경우가 생겼으니까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부분집합 X의 개수. 그럼 이 X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A와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조건. 자, 두 개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이 얘기는 바로 X와 A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합집합을 했으니까 큰 거겠죠. 그래서 X가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관계가 나왔는데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걸 차집합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랬을 때 걔가 바로 X가 되었다는 이 얘기는 바로 X에서 B에 해당되는 걸 뺐는데 여기에서 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서 B에 해당되는 걸 뺀 나머지가 X라는 얘기는 바로 이 사실이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자, 첫 번째, U의 모든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X는 U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X는 A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A의 원소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X는 B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 했으니까 B의 원소를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 2에 8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8제곱에 A는 집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A의 원소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과 2를 가지고 있다 2개. B하고는 겹치는 게 없다 그랬으니까 3, 4, 5라는 숫자가 B에 들어있는데 그건 절대로 X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 4, 5라는 3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2에 8에서 5 빼니까 8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다. 자, 그럴 때 A와 B를 가르쳐주고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U의 부분집합 C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역시 C가 U의 부분집합이니까 어떤 원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A와 B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서 우선 원소들의 포함관계나 어떤 위치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에는 3, 6,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하고 겹치는 게 3하고 9가 있네요. 3, 9. 그러면 겹치지 않는 6이라는 숫자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3, 6, 9, 3, 9를 뺀 1, 5, 7. 자, 이게 지금 A하고 B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이 상태에서는 A하고 B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A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6이 없습니다. A 안에는. 자, B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1, 5, 7이라는 원소가 절대로 B 안에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A에다가 C라는 걸 합쳤더니 B에다가 C라는 걸 합쳤더니 같아진 거죠. 기존에는 같지 않지만 합집합을 했더니 같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합집합을 함으로써 두 집합에 생겼던 차이가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A에는 6이 없어서 같아질 수 없었는데 바로 이 A에 없던 6을 C가 합치면서 보완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를 A에다가는 B 거를 보완해주고 B에다가는 A 거를 보완해주니까 없는 것들이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은 A에 들어있지 않은 6이라는 원소, B에 들어있지 않은 157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C 안에 들어있었고 그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상황이 같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원소는 C에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개의 원소니까 2의 10제곱에서 4개를 꼭 가져야 하니까 4개를 빼주고, 그래서 2의 6제곱 64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을 C가 보장을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가 있을 때, 자,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관계가 만족이 될 텐데, 그럼 도대체 A와 B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되는 A, B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원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원소를 써서 찾을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이 A, B의 연산의 식, 이걸 정리를 해봐서 어떻게 될지를 볼 텐데, 저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B가 된다가 아니라 B가 돼야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정리할 때 얘부터 차집합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A교 B요. 합집합 A교 B. 자, 분배 법칙의 반대 인수분해 하듯이 두 개 공통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내 줍니다. 그래서 A 교집합, 나머지를 담아줍시다. B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러면 B에 들어있는 것과 B에 들어있지 않은 것 전체를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 자, 그럼 전체 집합과 교집합을 하면 모두 다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A.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결과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B가 되었다 했죠. 자,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개의 교집합이 B가 되었다는 얘기는 B가 결국 A에 포함되는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 맞는 걸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B가 A에 포함되었다. 바로 정확히 나왔네요. 자, 두 번째, B가 A에 포함되었으니까 A에서 B에 해당되는 걸 빼면 바로 바깥쪽이 남겠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걸 맞다고 생각해서 양변에 이렇게 해줍시다. 양변 여집합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A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써주고, 자,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드모르간 A 여집합 교집합 B. 그럼 여긴 뭐가 되죠? 공집합. 자, 진짜로 공집합이 된다면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자, 얘는 B 차집합 A로 쓸 수 있고 그것이 공집합.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한 결과가 바로 뭐죠? 네, 맞습니다. B, A 안에 B가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맞게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기억, 디귿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뭐냐면 전체 집합입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긴 전체 집합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 두 연산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전체 집합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본 대로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얼마냐면 이겁니다. 2, 4, 5, 8, 12.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드모르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1, 3, 5, 9.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르쳐 놓고 왜 전체 집합을 물어봤을까?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바로 요겁니다. A에 들어가는 것과 A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합쳤다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집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환과 결합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에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A 합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똑같은 건 두 번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만 쓴 겁니다. 똑같은 건 두 번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웬일? 얘가 이미 전체 집합이 돼버렸으니까 얘네 두 개를 합친 결과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얘가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진짜로 합쳐서 쓰시면 그게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써볼까요? 1, 2, 3, 4, 5, 8, 9, 12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1, 2, 3, 4, 5, 8, 9, 12. 기억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교집합이 8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교집합이 8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실이 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요렇게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변 여집합. 자, 그럼 여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그 다음 두 번째 2, 4, 5, 8, 12의 여집합이죠. 그런데 이미 1번에서 기억에서 전체 집합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8, 9, 12. 그럼 그것 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써달라 그랬으니까 1 없네요. 3 없습니다. 4, 5, 8, 9 없습니다. 얘가 바로 여집합을 한 게 이거란 얘기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요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A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거기에서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걸 조금만 더 바꿔보면 B 차집합 A가 됩니다. 그러면 B 차집합 A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럼 거기에 1, 3, 9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찾을 게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보세요.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양변 여집합을 해줍니다. 여집합이 있는 데다 여집합을 해주니까 그럼 얘는 A 교집합 B가 되고, 자, 이거에 여집합을 해주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1, 3, 5, 9를 뺀 1, 3, 5, 9를 뺀 나머지 바로 쓰겠습니다. 2, 4, 8, 12. 이것이 바로 교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 쓰게 되니까 2, 4, 8, 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교집합 B 8이라고 얘기하는 거 틀렸네요. 디귿. A여 교 B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B 차집합 A.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진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해당되는 전체 집합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하면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n과 서로소가 되는 숫자들을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억. 자, 2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 중
2와 서로소. 자, 그럼 여러분 자연수라는 것이 2와 서로소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2가 가지는 약수 두 개 중에 1을 제외하고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를 얘가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n이 n의 2가 약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얘기일까요? n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기로 분리했을 때 그 숫자 중에 어떤 2가 있는 숫자가 될 때 n은 2를 약수로 가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n을 바라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n이라는 건 2에다 뭐가 곱해져 있는 바로 2의 배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약수 2가 있을 때는 그 숫자는 뭐의 배수가 돼? 2의 배수. 그러면 얘는 2의 서로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약수 2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약수 2가 있을 때 얻어지는 이 숫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바로 뭐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와 서로소인 숫자들은 전체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들은 다 빼주는 겁니다. 1, 2 빼고 3, 4 빼고 5, 6 빼고 7 이렇게 상당히 많겠네요. 자, 그 다음 자 A4라고 하는 걸 봐보세요. 자, 자연수 중에서 4가 가지는 약수 1, 2, 4 중에서 1을 제외하고 2하고 4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n은 2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2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2의 배수들을 뺄 때 4의 배수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그럼 이 A4라는 거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2의 배수를 뺀 1, 3, 5, 7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개의 집합은 똑같은 게 되겠죠. 자, 니은 A3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연수에서 자, 얘가 가지는 약수 1, 3이니까 1을 제외하고 3을 약수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에는 3의 배수가 없죠. A 6입니다. 1, 2, 3, 6이니까 자, 얘는 자연수에서 바로 우선 뭘 빼야 됩니까? 네. 2의 배수들은 다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들도 다 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2를 약수로 갖고 있고 얘는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숫자에서 얘는 3의 배수만 뺐고 얘는 3의 배수를 빼고 2의 배수를 뺐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더 적게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합은 빠지는 게 다르니까 절대 3과 서로서 6과 서로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건 A6. 자, 벌써 니은 할 때 얘기했죠. 자, 얘는 자연수에서 2의 배수를 빼고 3의 배수도 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에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2의 배수, 3의 배수를 모조리 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A3 교집합 A4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A3은 뭐죠? 자, 자연수에서 3의 배수를 뺀 겁니다. 자, 기억할 때 나왔죠? 4와 서로수가 되는 건 2와 서로수가 되는 게 똑같죠? 약수가 2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2의 배수를 빼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공통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3의 배수가 빠졌고 여기는 2의 배수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3이 없고 여기는 2가 없으면 공통이 되는 곳에는 3도 없고 2도 있을 수 없죠.
여기에는 2가 있지만 여기에는 2가 없고 여기는 3이 있지만 여기는 3이 없죠. 그래서 공통이 되는 곳에는 두 개가 모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는 3의 배수도 2의 배수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이 되는 교집합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통 부분에는 절대로 2의 배수, 3의 배수가 남아있지 않죠.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여기 있는 두 개 빼버린 결과가 똑같으니까 육과서로서는 얘네 두 개의 교집합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죠. 두 부분집합에 대하여 이거일 때, 자, 연습해 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하는 건 각각의 여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는 반대로. 자, 두 번째, 포함이 되는 집합에서 포함하는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차집합을 갖다가 교집합으로 바꿔봅시다. A교 B요. 표현을 바꿨을 뿐 결과는 똑같다. 네 번째, 얘네 두 개를 갖다가 이러한 관계일 때 교집합을 한다 해보세요. 자, B 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A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얘네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A가 B 안에 들어있으니까 합치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써놓고 저기 있는 걸 조사해 봅시다. 자,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찾아볼까요? 1번 여기 있네요. 자, 2번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이라도 해보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맞게 되냐면 4번이 맞다고 했으니까.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이 크니까 합집합을 했다면 B의 여집합이 아니라 A 여집합이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드린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자, 먼저 조사를 좀 해볼까요?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가 A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의 교집합, A 차집합 B. 자, 이 두 개를 공통 부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요렇게 그렸을 때 요거죠, 요거. 자, 분명히 얘네 두 개를 공통 부분을 했을 때의 부분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요걸 써보시면 되겠죠. A교, 자, 차집합을 바꿔봅시다. A교 B요. 자, 공통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 결합법칙. A 교집합 A. 먼저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똑같은 걸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얘는 뭘로 바뀌죠? A 차집합 B.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A. 그럼 차집합을 했을 때 A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A에서 B에 해당되는 게 빠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네, 공집합이 돼야 한다는 사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A와 B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얘네 둘이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1, 4, 5. 그럼 B라는 것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합치면 얘가 돼야 되니까. 자, 부족한 거 볼까요? 1, 2 없네요. 3 없네요. 4, 5니까 바로 B의 원소들은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답은 얼마? 5.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A에는 X가 원소입니다. 근데 X에 대한 조건이 바로 뭡니까? X라는 것은 이따위 숫자의 약수가 된다 그랬고, 자, 두 번째, B는 Y가 원소인데, 자, Y라고 하는 것은 X를 제곱하랍니다. 근데 X가 어디 있을까요? 아, X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결국 이 숫자가 6의 세제곱의 약수였으니까 6의 세제곱을 약수를 해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쓰면 이 답은 6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이게 바로 A라는 집합이니까요. 6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자, 무엇을 빼냐면 이걸 빼겠네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약수를 제곱을 해서 같은 값이 있으면 그게 B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A에 들어가는 6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그 숫자들을 제곱을 했을 때 여기에 제곱한 값들이 있을 텐데 그게 B의 원소니까요. 거기 중에서 제곱한 거에 해당되는 건 모조리 빼버리세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수 그런 걸 찾고 제곱을 하면 되니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의 세제곱의 약수, 그걸 제곱을 해라.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 제곱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빼서 나머지만 쓰세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해볼게요. 6의 세제곱의 약수. 자,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의 약수를 따지려면 얘를 먼저 소인수분해합니다.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자, 그러면 하나의 약수는 이것들로 구성이 될 거고 2의 입장에서는 0승, 1승, 2승, 3승이 곱해져 있을 수 있고 3의 입장에서는 0승, 1승, 2승, 3승까지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걔네들은 이거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바로 6의 세제곱의 약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여기다 써볼게요. 2의 0승은 1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1로 쓰겠습니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자, 그렇다면 이걸 약수를 찾는데 약수라는 건 얘네들과 얘네들의 조합으로 생기겠죠. 첫 번째, 1이 약수가 되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자, 3에다가 2를 곱한 것도 약수가 될 수 있죠.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여기는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여기 있는 거 2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집합 A의 원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 중에서 빼겠습니다. 바로 뭘 빼냐면 집합 B의 원소. 자, 집합 B의 원소들은 이걸 갖다가 뭐 하라 그랬죠? 제곱하라 그랬죠? 그럼 진짜로 제곱해 볼게요. 위치를 잘 보세요. 1, 2의 제곱, 2의 4제곱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기 어딜 봐도 2의 4제곱은 없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 3의 제곱 됩니다.
2의 제곱, 3의 제곱 되죠. 예? 2의 4제곱, 3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한 겁니다. b는 제곱해라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거 역시 또 안 되죠.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거 3의 제곱하니까 할 수 없군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중에 제곱해서 똑같게 생기는 건 여기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 차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 4개를 빼버립시다. 뺍니다. 1, 2의 제곱, 3의 제곱, 요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뺀 나머지가 바로 A 차집합 B에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12개가 남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표를 그려서 찾는 게 가장 수월할 겁니다. 자, 두 함수 FRC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곱해서 곱한 값이 0이 된다는 걸 만족시킨다. 자, 여기까지를 끊고 자,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씁니다. fx 곱하기 gx가 0이 되는 것이 만족이 되는 x들을 써봅시다. 그게 바로 집합을 구성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곱해서 0이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숫자들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곱해서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는 x들을 모아놓은 이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거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모든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을 모았더니 바로 무슨 실수가 돼? 모든 실수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를 모든 실수가 들어있는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실수는 몇 개죠? 네, 맞습니다. 이미 무한개의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시면, 자, 보세요. 곱해서 0이 되는 것들을 모았으니까 결국 누가 0인지 보시면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0이 되는 걸 모아놓은 숫자들이 바로 뭐라 그랬어? a라는 집합이 되고 gx가 0이 되는 걸 모아놓은 숫자들의 집합이 여기 있어요. 여기 fx, g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라 그럽니까? b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이것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것을 만족하니까 두 개의 집합 모두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진 것이 얘하고도 똑같을 것이고 그럼 얘가 이미 모든 실수가 됐으니까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얘네 두 개를 합친 이 결과는 모든 실수가 되어 있는 무슨 집합? 무한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무한집합이 됐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둘이 가진 걸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많대요. 그래서 돈이 무한대가 있습니다. 무한대. 돈이 무한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는 0원이었어요. 근데 이미 돈을 합친 게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얘가 0원이었다는 얘기는 100%죠. B가 바로 무한개의 돈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유한개, 빵개였다면
나머지는 100% 무한계 있어야만 합친 게 무한계가 된다는 걸 만족하죠. 자, 두 번째. 자, 얘를 조사했더니 얘가 벌써 이미 무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걸 합쳐서 무한계가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꼭 무한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무한계에다 무한계를 더해도 무한계가 되는 건 맞지만 얘가 무한계에다가 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합치면 무한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합친 결과를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유한계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머지 건 100% 무한계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A와 B는 모두 무한집합이다. 다시 한번 두 개를 합쳤더니 무한집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둘 다 모두 무한집합일 필요는 없죠. 유한에다가 무한을 합쳐도 무한이 되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도 이 사실은 맞는 거죠. 아닌 경우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A와 B는 모두 유한이다. 이건 그냥 틀렸죠. 유한에다가 합집합 유한을 하면 유한계니까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합집합을 했는데 무한계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A가 유한계랍니다. 유한계. 3개. 그럼 전체 합치면 무한계니까 그때 무한계는 B가 무한계이어야만 하죠. 100%. A가 무한집합이면 B는 유한이 아니죠. 무한일 수도 있습니다. A가 무한집합이면 무한 아니죠. 유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몇 번?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호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집합의 연산을 얘기하면 얘는 그 유명한 대칭차 집합입니다.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이 두 개 합친 것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곳과 이곳에 남는 것. 자, 남는 것, 있는 것들 중에 이 두 곳에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여기에 1, 여기에 2, 3 있을 때 이 세 개의 숫자 중에 X의 작은 것이 들었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놓고 X 화살표 Y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표현은 작은 숫자가 들어있는 곳에서 큰 숫자가 들어있는 곳으로 가란 얘기죠. 자, 이러한 방식을 기준으로 A, B, C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우선 이 포함 관계를 따지려면 집합 3개를 만들면 됩니다. A, B. 자, 2, 3, 4와 1, 2, 5라 그랬으니까 2, 3, 4, 1, 2, 5. 2가 공통이죠. 그럼 이 A에는 3, 4가 들어있고 얘는 1,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를 지우죠. 자, 가운데를 지웠을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남아있는 숫자 중에 작은 것이 B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두 개의 숫자 중에 B가 제일 작으니까 B에서 A 쪽으로 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하고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B하고 C의 두 개의 공통이 들어가는 숫자를 봤더니 2하고 5가 있습니다. 2, 5. 그럼 B에는 1이 남고 C에는 뭐가 남습니까? 4가 남네요. 자, 그러면 B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보면 B에 작은 것이 들어있으니까 B, C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C하고 A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C하고 A하고의 관계 2, 3, 4, 2, 4. 그럼 여기 2, 4. 여기는 3, 여기는 5. 그럼 결국 C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 A로 가야죠. 그렇다면 결국 화살표 방향을 연이어서 보게 되니까 B에서 A로 시작이 제일 작은 것부터 쓰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B부터 시작했습니다.
B에서 C로, 그 다음 C에서 A로 갔으니까 BCA라고 되어 있는 바로 4번, 여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FA라는 기호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 그게 바로 F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에 A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만약에 B를 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A, B,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더해달라는 얘기죠. 이거의 합, 이건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죠? 합.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합할 때 이걸 이렇게 봅시다. 1, 2, 3, 4, 5 이렇게 썼을 때 얘는 A 차집합 B에 들어있으니까 요만큼이죠. 1, 2, 3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어차피 A에서 B를 뺐으니까 이렇게 1, 2, 3, 4 A의 합에서 자, 뭘 빼면 될까요? 틀린 게 바로 요겁니다. B의 합을 뺀다라고 얘기한다면 B의 합 4하고 5를 더해서 빼야 되는데 그럼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A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까지는 빼면 안 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 얘네가 다가 아니라 바로 뭐만 빼줘야 됩니까? 4만 빼줘야 되죠.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것이 맞으려면 그냥 막 빼면 안 되고 이렇게 빼야 되겠네. 빼고 싶은 게 있으면 전체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따로 빼면 되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그래서 이 기호의 정의는, 성질은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를 빼서 원소들을 더하는 것이 FA에서 FB라고 써도 되는 건 바로 언제냐면 A 안에 B가 이렇게 쏙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일 때, 그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저기에 적용시켜 봅시다. 자, 여집합 시작합니다. 여집합의 정의는 U에서 A를 뺀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네요. U 안에 A가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전체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빼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B가 A의 원소를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많이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합이 적게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겠죠. 자, 디귿.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갖다가 구하고 있는데 해봅시다. 자, 이걸 그림을 먼저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 이걸 더하죠. B의 원소의 합, 여기 있는 걸 더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됐죠. 여기 있는 숫자가 A 더할 때 벌써 더해졌고 B 더할 때 또 더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 더해졌으니까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건 합을 한 번 빼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참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는 지금 교집합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도 있으면 이게 맞는 거지만 이게 없다고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안 뺐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보실 수 있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자, SX를 뭐라 그랬냐면 sum. X의 모든 원소에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공집합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억. 저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를 합쳤을 때 제일 작은 최소는 바로 1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A 안에 원소가 1만 들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합집합 원소 합한 게 가장 큰 15가 될 때는 뭘까요? A 안에 저 모든 숫자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1, 2, 3, 4, 5까지. 그래서 15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 합집합 B가 B라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개를 합해서 B가 됐다는 얘기니까 A가 B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이 부분 집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가 혹시 여기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 두 자는 그냥 두 개란 얘기지 다르다는 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A와 B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얘기가 빠져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자, 합집합을 한 원소의 합이 자, 원소의 합이 U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소들을 합했을 때 U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자, 써볼게요. 자, 이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잘 써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합집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써봅니다. 합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A의 원소 합치고 B의 원소 합친 다음에 두 번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모두 합치면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집합 얘네들을 다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네, 15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숫자가 바로 15가 되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5를 5로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얼마? 3. 그럼 얘가 바로 3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넘겨주니까 SA 더하기 SB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18. 그래서 맞게 되겠습니다.